네, 오늘 공개된 사안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임명된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동안 뭐 했냐 그랬죠. 오늘 공개됐더니 대통령의 친동생 박근영 씨가 감찰 대상 1호에 올라서 이미 검찰의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장 차장. 네. 자, 박근영 씨가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군요, 이번엔.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이 사기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검찰관이 지난달 21일입니다. 네.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과 그의 네. 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1억 원을 빌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1억 원을 빌렸다가 일부만 상환을 하고 돈을 갚지 못해서 이제 사기 혐의로 고발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특별감찰관이 주목하는 건 이거군요. 돈을 1억 원을 빌렸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구다 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관련해서 주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네. 배우자 또는 이 사촌인의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박근영 전 이사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이제 바로 아주 가장 가까운 그 동생이기 때문에 네. 감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네. 1억은 빌렸는데 남편이 신동욱 씨 얘기입니다. 6천만 원은 갚았다. 그러니 사기도 아니다. 뭐 그런 취지의 설명을 하겠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기와 사기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뭐 법적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겠지만 네. 이 감찰을 통해서는 이런 돈 거래가 있었고 이 돈 거래가 깔끔하게 매듭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검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박근영 씨의 남편 신동욱 씨와 저희 채널A 기자가 통화를 했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대통령의 여동생 그리고 전직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내 아내가 왜 지금처럼 살게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아내가 감찰반 조사를 받아 있을 때 오히려 나는 한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생활고와 빚에 쪼들려 사는 사람이 이거는 우리의 생계와 관계된 문제고 아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심력 기대드리고 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나는 박근영이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은 어떤 뜻일까요? 대통령의 여동생 그리고 전직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영 씨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달라? 제가 박근영 씨하고 이제 신동욱 씨를 한 몇 년 전에 장시간 며칠간 인터뷰를 직접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 씨가 그 얘기하더만 돈이 없어요. 아, 돈이 없다. 저분들 나이 차이가 13살일 겁니다. 띠동갑이 넘어갈 정도로 신랑이 나이가 적은데 네. 다 이제 한 번씩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금은 좀 아마 자매 사이가 좀 안 좋고 뭐 그런 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글쎄, 그걸 왜 알아봐 달라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해결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신동욱 씨는 그 정치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해가지고요. 네.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에도 좀 출마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것도 뭐 맞는 얘기겠지만 그런 사람이 무슨 돈으로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신동욱 씨가 2014년에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유경재단의 경영권 다툼이 있었는데 8억 정도의 빚이 생겼다고 얘기했고 내 아내 박근영은 밤에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빚쟁이가 온 줄 알고 전등과 TV부터 끄는 습관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내 동생은 돈이 많고 내 언니는 권력을 가졌고 나는 너무 부당하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내놨는데 직접 만나셨을 때도 이런 생각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 그때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죠. 그때는 다른 사건으로 이제 저분이 코너에 몰려 있었었는데 네. 우선 이제 대통령하고 사이가 굉장히 틀어져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지만 씨가 조금 도와줬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사이가 틀어지면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글쎄 저걸 다 이렇게 성인들이고 한데 네. 가족을 잃었으면 두 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걸 언론에서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건 자꾸 남한테 기대는 건데 그건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박근영 씨는 과거에도 저 대통령이 된 언니에 대한 부담이었을까요? 나는 언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의 동생이기 때문에 세상이 날 이용하려 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 장면도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예. 네, 뭐 여러 가지 좀 선이라도 타서 뭐 좀 일 좀 해결해 보려고 이러다가 그 도와줄래다가 또 문제 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도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조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구자영차장 1억 원을 빌리는 과정이 논란이 돼서 결국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취임한 후에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 박근영 씨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감찰에서 검찰에 이 수사 의뢰를 한 첫 번째 사건이고요. 네. 이 두 번째로 이제 그 감찰을 해서 수사 의뢰를 한 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죠. 네. 감찰에서 수사 의뢰한 게 이제 3건 아니냐. 네. 이런 하나, 보도가 둘, 셋 나왔는데. 맞긴 맞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사람으로 이제 잠깐 오인이 된 건데요. 네네. 실제로는 이제 박근영 씨가 한 건이고 우병우 네. 수석이 이제 2건이었기 때문에 3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그 수사 의뢰와 고발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별감찰관 법에 따르면 이제 특별감찰 결과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조치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있는데요. 네. 우병우 그 수석에 대한 그 수사 의뢰는 사실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도에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그 박근영 씨에 대해서 했던 것은 고발이거든요. 고발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보기에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고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치와 이번 박근영 씨에 대한 조치는 다른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청와대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생각, 특히 이제 우병우 수석을 두고 지금 여권 내부가 크게 갈라지게 생겼거든요. 박성원 부국장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네요. 현재 지금 우병우 수석 관련된 논란이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 불만이 많은 좌파 세력이 하나 있는데 이 둘이 손을 잡고 지금같이 상황을 벌이고 있는 거다라는 게 청와대의 상황 인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 인식이야말로 지금 청와대에 gat혀있는 인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기서 약간은 일부 언론은 과거 그 이 정부 초기에 최동욱 검찰총장 네. 사생활 문제를 보도해서 결국 최동욱 검찰총장이 낙마하게 됐고 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말하자면 박근혜 정권이 이대로 가가지고 이대로 가서 다음 정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부 기득권 부패 언론, 네. 부패 세력인 한 언론이 네.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우병우 수석이 어떤 코너에 몰려 있다. 네. 지금 이러한 하나의 정치적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이 정권을 무너뜨려가는 다른 방향에 서 있는 좌파 세력과 네. 합작해서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 사실 언론으로 보면 지금 어느 언론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우병우 수석을 즉각 잘라라. 말하자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우병우 수석이 제기한 많은 그 도덕적 문제, 정권의 사정의 중추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하는 어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음모적인 좌우의 그 어떤 부당한 세력들이 대통령을 핍박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임기말 그리고 다음 정권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너무나 지나친 어떤 정치 소설을 갖고서 지금 청와대에 갇혀서 민심과 괴리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구장욱 차장. 네. 그러니까 신문에요. 아주 큰 제목으로 청와대가 보기에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과 좌파가 손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왔거든요. 네. 대통령도 좀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문을 대충 넘겨도 보이게 될 큰 글씨가 나왔는데 이거는 대통령 생각과 다르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이게 대통령의 대통령 머릿속에 이렇게 우려넣은 거죠. 의중을 또는 네. 지시를 청와대 관계자가 정확하게 읽고 이제 대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을 가장 열심히 보도한 그 언론사에 한 간부가 이 부패에 연루돼 있다라는 혐의를 청와대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수사 당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거고. 또 그리고 이 좌파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진당 해산 이후에 정부에 불만이 많은 세력들이 정권 흔들기를 위해서 여러 시위나 이런 데에 조직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인식이 합작이 돼서 이것은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청와대를 흔들고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대통령의 인식과 의중을 청와대 관계자가 읽고 대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여당에서 문제제기가 잘 나오지 않고 있고요. 우시성 가진 사람, 결국 우병우 수석을 얘기하는 건데 회의를 뭐 오랫동안 했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어제 상황입니다. 결국 집권, 제1당이 된 새누리당에서도 이 우병우 수석 문제 관련해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 청와대는 새로운 관점의 음모론적 시각에서의 이 사안을 바라본 것이 쌓여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특별감찰관과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상황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